여러분, 지금부터 증기선 시대의 심장부로 떠나는 장대한 레이스, 미시시피 퀸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과연 이 거친 강 위에서 누가 가장 빠른 배라는 명예를 차지하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19세기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저 웅장한 증기선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바로 이 멋진 배들 중 하나의 선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예를 얻기 위해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냥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최고의 항해사로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 와, 정말 가슴 뛰는 도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미시시피 퀸의 사령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게임의 목표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레이스 준비, 증기선 조종법, 그리고 승리를 위한 핵심 전략까지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대체 뭘 해야 하는지 목표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승리 조건은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또 마스터하기는 어렵습니다. 뭐냐면 2명의 승객을 태운 다음에 가장 먼저 강 끝에 있는 결승선에 도착해야 해요. 단순히 빨리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임무 완수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속도랑 임무 사이에서 섬세하게 균형을 잡는 게 이 게임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목표를 확실히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레이스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게 지금 4인 플레이를 기준으로 세팅한 모습이에요. 먼저 출발 타일을 놓고요. 나머지 강 타일들은 잘 섞어서 더미로 만들어둡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게임이 진행되면서 이 더미에서 타일을 하나씩 꺼내서 강을 계속 연결해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스 코스가 매번 달라져요. 예측이 불가능하죠. 자, 이제 여러분 각자 준비할 차례입니다. 먼저 마음에 드는 색깔의 보트를 하나 고르시고요. 속도 다이얼은 1, 그리고 연료인 석탄 다이얼은 6으로 맞춰주세요. 다 됐으면 시작 타일에 있는 자기 번호 부두에 보트를 딱 올려놓으면 됩니다. 자, 이제 출항 준비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이 증기선을 어떻게 조종하고 또 자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핵심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차례가 되면요, 딱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 속도 조절하기. 이건 선택사항이고요. 둘째, 보트 이동하기. 이건 필수입니다.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마지막으로 셋째, 방향 전환하기. 이것도 선택사항이에요. 이 순서만 잘 기억해 두시면 아주 부드럽게 항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원 관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속도를 한 칸 올리거나 내리는 건 공짜예요. 그런데 갑자기 확 속도를 바꾸려면 석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를 1에서 4로 무려 3칸이나 올리려면 석탄 2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석탄은 진짜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아껴둬야 하는 비장의 카드 같은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규칙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속도계가 가리키는 숫자만큼 정확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한 칸 더 가거나 덜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규칙 때문에 항상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방향 전환도 마찬가지로 석탄 관리의 핵심입니다. 내 차례에 첫 번째로 60도 꺾는 건 공짜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또 꺾으려면 그때부턴 석탄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좁은 강을 빠져나가거나 상대를 확 추월해야 할 때 이 신중한 조종 능력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인 조종법은 이제 다 익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게임을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동적인 전략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뭐냐면요, 정해진 코스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강이 맨 끝 타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주사위를 굴려서 다음 경로를 직접 만듭니다. 덕분에 게임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도전이 펼쳐지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으로 너무 빨리 돌진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타일이 갑자기 확 꺾이는 강줄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간 강둑이나 섬에 그대로 쾅 부딪힐 수 있어요. 결국 속도 조절이 곧 생존의 열쇠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밀기라는 아주 재미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대방과 직접 부딪힐 수 있는 방법인데요. 내 이동력 2를 써서 앞에 있는 상대 배를 옆으로 쓱 밀어내고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길을 막고 있는 상대를 비키게 하거나 더 좋은 위치를 뺏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전술이죠. 이동력만 충분하다면 한 턴에 여러 번 밀 수도 있어요.
한 번 밀 때마다 이동력 2포인트씩 쓰면서 계속해서 상대를 압박하고 나만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한 보트를 밀어서 다른 보트에 부딪히게 하는 연쇄 적용을 일으키는 거죠. 이건 좀 더 복잡하니까 이동력이 3이나 필요합니다. 와, 정말 강 위에서의 자리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제대로 보여주는 규칙이죠? 자, 이제 승리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승객 태우기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 두 가지가 붙어요. 첫째, 속도가 반드시 딱 1이어야 하고요. 둘째, 정박직한에서 내 이동을 끝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승객을 태우려면 미리 속도를 줄여서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 드디어 모든 여정의 끝, 영광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치열한 레이스의 최종 승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리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승객 2명을 태우고 있어야 하고요. 둘째, 결승선에 있는 부두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도착하는 그 순간 내 배의 속도가 정확히 1이어야 해요. 마지막까지 완벽한 정박 기술을 보여주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속도 조절, 석탄 관리, 경로 탐색, 그리고 때로는 과감하게 상대를 견제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마스터하고 미시시피강의 전설이 될 준비, 여러분은 되셨나요? 이제 직접 이 멋진 레이스에 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